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오늘은 안컴의 안정용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정용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오셨는데 네네.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는지 5글자로 좀 표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5글자로? 네. 어려운 과제인데 제가 잠깐 생각해봤는데 네. 진짜 팩트기도 하고요. 네. 연휴가 꼈어. 아. 네, 연휴가 있어가지고 네. 제가 나오는 월요일마다 연휴가 있어서 네. 또 안타깝게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해놨는데 네. 연휴 때문에 못 나오게 됐다라는 아. 변명 아닌 변명을 좀 네. 드리고 싶습니다. 아쉽네요. 저는 내 맘 아니겠어? 약간 이런 식으로 할 줄 알았거든요. 6글자잖아요. 내 마음 아, 맞네. 아니겠어. 내 맘 아니임? 네, 가시죠. 아, 네, 잠깐. 네. 오늘은 특별한 면접 팁을 좀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본격적으로 필기의 시즌이라고 네. 좀 볼 수 있고요. 필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면접이죠. 그래서 이제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면접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참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네. 1분 자기소개. 어. 제가 요즘에 또 1분 자기소개 트레이닝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강의도 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건 알고 가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되는 꼭지들을 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1분 자기소개 공략법 오.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정말 난감한 것 같아요. 면접 볼 때 1분 자기소개를 해봐라 이러면 그렇죠. 마치 정말 앵무새가 된 기분이거든요. 다들 좀 비슷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좀 인상적인 지원자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런 지원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1분 자기소개 때는 무엇을 말해야 되는 것인가 네. 이거에 대한 고민이 참 많으신 것 같고 네. 실제 질문을 받아봐도 뭐 이거 얘기하면 됩니까? 이거 얘기하는 건 어떨까요? 이런 질문들이 정말로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연지 씨가 느끼셨겠지만 네. 제가 연지 씨한테 질문을 할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적인 네. 느낌이 오죠? 지금 바로 왔어요. 1분 자기소개 어떻게 네. 하셨어요? 저는요, 일단 처음에 임팩트를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음, 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저를 단어로 표현해서 그렇죠. 저는 어떤 진현지입니다. 어, 그래서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를 어. 조금 설명을 하면서 간략하게 좀 끝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러면서. 어떤 진현지라고 하셨어요? 저는 네. 항상 그 밝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 지원자라고 했던 것 같아요. 밝은 기운. 네, 그래서 좋죠. 이 밝은 기운이 어떻게 잘 적용될 수 있는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를 들어서 정리를 해서 하고 그다음에 감사합니다. 연지 씨는 이렇게? 워낙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네. 아주 강해가지고 면접관 분들이 되게 좀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너무 안 좋아할 것 같은 말투로 좋아하신다고 자, 하면. 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네. 무엇을 무엇을 말해야 되냐? 여러분들 1분 자기소개에 가서 이상한 말을 할 확률은 네. 굉장히 낮죠. 그쵸. 내가 진짜 이 면접에 떨어지겠다, 네. 아니면 엑스맨이 되겠다라고 네. 하는 거 뺀다면 네. 아니면 요즘에 제가 그 악뮤의 이찬혁 씨가 노래 부르시는 걸 보고 네. 정말 저분은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해도 되는 그런 때가 됐구나 네. 라고 느껴지는데 우리 일반 면접 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네. 즉 면접관 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려고 애쓰실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얘기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하셔도 돼요. 음.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은 네. 저도 무엇인가 컨셉을 좀 잡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컨셉을 잡아야 되냐면 네. 이 면접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는 건 이제 나랑 비슷한 친구랑 경쟁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은 어떤 스펙 싸움이 아니라 네. 면접관이 저 지원자는 저런 게 있으니까 내가 좀 뽑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끔 네.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대다수의 분들이 어떻게 많이 말씀들을 하시냐 네. 틀린 건 절대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저는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한 2가지, 3가지 준비했고요.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C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나를 뽑아요. 틀린 건 아니죠. 네. 틀린 건 아닌데 면접관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다 비슷비슷한 지원자들이 와서 다 비슷비슷하게 몇 가지를 얘기하면 이게 과연 네. 들리겠냐? 들릴 수 있어요. 언제? 여러분들의 소재가 굉장히 막강할 때. 전 되게 도전 정신이 강한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최근에 가장 생각났던 사례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네. 열기구를 타러 갔는데 우와. 이 열기구가 멈춰버린 거예요. 하늘에서. 와.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2시간, 3시간 동안 네. 또 인종도 달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세계의 수많은 인종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다. 전 그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 재밌잖아요. 네. 그런 소재가 아닌 다음에 소재가 다 비슷하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내가 비슷한 A, B, C, D를 던진 다음에 면접관의 기억에 남을까? 남을 수도 있겠지만 안 남을 가능성이 좀 더 높다. 네. 그러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으니까
나는 당신한테 어떠한 메리트를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컨셉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정리해서 다 여러분, 이 자리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 연지 씨랑 같이 막 취업에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해주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수많은 분들 중에서 제 강의를 꼭 보셔야 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제가 뭐 기업의 인사 경험이 있다, 뭐 이런 컨설팅 경험이 있다,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어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을 합격자로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듣고 싶어요? 그쵸. 이거죠. 그러니까 면접관이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 중에서 당신을 선택해야만 되는 이유는 설득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당신이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했을 때 어떠한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제공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다 내가 갖고 있는 장점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말씀하신 대로의 저도 컨셉이라고 생각하고 컨셉을 잡아서 얘기하는 게 가장 좋겠죠. 대신에 컨셉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컨셉으로 가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무엇이 있다 이렇게 뽑아주셔도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1분 자기소개에 있어서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는 조금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뭘 얘기하든 어때요. 그렇죠? 면접관한테 이상한 얘기 할 거 아니니까 대신에 조금씩 정교하게 다듬으면서 궁극적으로 면접관이 1분 자기소개 때 내 얘기를 딱 듣고 이 지원자한테 관심이 좀 가네? 소재에 대한 경쟁력이 없어요? 그럼 그걸 정리해서 어떠한 메리트를 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 메시지를 좀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1분 자기소개할 때 무엇을 말할 것인가는 좀 자유롭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풀어서 설명할 것인가, 어떻게 말하는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이것도 되게 좀 중요한 요소인데요. 일단 여기 지금 저한테 질문해 주신 거는 그 어떻게는 이걸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라는 그런 측면으로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게 있으니까 난 이걸 남들보다 확실히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명확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방법론인 것 같아요. 저랑 같이 했던 그 지원자분이 어떤 직무를 했었냐면 기록물 관리라고 하는 직무를 지원했었어요. 그 직무 모르시죠? 기록물 관리.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 직무를 같이 이제 연구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예를 들어 그분이 연지 씨라고 한다면, 연지 씨 이번 면접 때 갈 때 컨셉이 뭐예요? 전 꼭 컨셉을 물어보거든요. 컨셉이 뭐죠? 저 그런 거 없어요.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인은 이 기록물 관리 잘해요? 근데 잘해요. 그럼 어떻게 잘해요? 가만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주제 선정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게 본인의 컨셉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디에 지원한 몇 번입니다. 이렇게 가도 되는데 안녕하십니까? 주제 선정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주제 선정을 잘 해서 이 기록물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지원자 몇 번입니다. 주제 선정을 자꾸 던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궁극적으로 줄 수 있는 메리트, 아니면은 내가 이걸 왜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how to, 그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두 번째 어떻게 말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는 사실 내용보다도, 면접관을 처음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제 지금 방송에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지 한 8분 정도 지났는데 처음 여러분들이 제 모습 보고 있다가 제가 입 딱 떼는 거 보고 그 사람에 대한 느낌이란 걸 봤거든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오늘은 면접 1분 자기소개 한번 알아볼게요.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면접 1분 자기소개 알아보겠습니다.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쵸. 면접관은 어떤 에너지를 받고 싶냐? 당연히 전자겠죠. 그래서 저는 무엇을 얘기하냐도 되게 중요하지만 1분 자기소개 때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어떠한 발음으로, 어떠한 성량으로 전달할 것인가 훨씬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신입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무슨 대단한 직무 역량을 바라겠습니까? 왔을 때 말씀하신 대로의 씩씩함, 그다음에 열정. 그렇죠. 그게 어디서 느껴져야 돼? 목소리에서 느껴져야 되는데 성격상 장점이 뭐예요? 라고 하면 저는 열정입니다. 도전 정신입니다. 떨리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1분 자기소개 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열정적인 사람이라면 말하는 데서 열정이 느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쵸. 제가 지금 말하는 데 열정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그걸 내가 의도하는 바대로 면접에서는 정성적인 부분을 체크한단 말이죠. 그럼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의 가치가 지금 전달되고 있는가? 소통 되게 잘합니다. 근데 면접관이 나한테 뭐라 계속 얘기하는데 계속 아니에요. 화내고 주눅 들고 소통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면접관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저는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티키타카 하는 거잖아요. 이게 소통이잖아요. 근데 소통 잘한다 하는데 소통 잘하는 모습이 안 나와, 면접에서. 왜 안 나옵니까? 떨려가지고요.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언제 보여줄 거야?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분 자기소개뿐만 아니라 면접관이 여러분들 딱 들어온 모습 봤어요. 비대면으로 화면 봤어요. 여러분들이 입 딱 뗄 때 그 느낌. 안녕하십니까? 사람마다 목소리가 높고 낮고가 있거든요. 그때 내가 자신감 있어 하는 목소리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설정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질문을 딱 받았을 때 자연스럽게 딱 나오고 네, 저는 이 일을 이렇게 때문에 지원했고요. 라고 하는 그 느낌. 전 그 느낌적인 느낌이 정말로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면접관에게 줘야 될 그 느낌, 씩씩하고 긍정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그 설정값을 꼭 한번 확인해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쌤, 우리가 흔히 투자를 할 때요. 네. 위험이 높으면 수익도 높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1분 자기소개할 때도 좀 그럴지 궁금한데 네. 좀 쌤이 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전략을 조금 말씀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전략인가요? 이게 이제 실제 또 제가 많이 좀 여러분들한테 활용하라고 하는 네. 전략인데 제가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거 잘만 하면은 굉장히 큰 효과를 보는 거고 잘못하면 이제 집에 가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 그렇죠. 뭐 아니면 도죠. 저 같은 경우에는 취업 할 때 나이가 30살이었거든요. 거의 기적적이었어요. 근데 보통 그런 어떤 약점이나 단점들을 가지고 면접장에 간단 말이죠. 그럼 대다수의 지원자분들은 면접관이 그걸 물어보는 걸 싫어하고 무서워해요. 떨려해요. 근데 엄밀히 따졌을 때 나는 이것만 없으면 나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것만 없으면 난 뽑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전 이걸 패를 먼저 까고 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전 이렇게 자기소개하는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면접관님. 오늘 면접을 보러 오신 지원자분들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지원자 안정영입니다. 쳐다볼 거 아니야. 이게 뭐야? 근데 나는 이것만 없으면 합격할 수 있어. 근데 이걸 물어볼 것 같아. 그럼 먼저 오픈하는 거죠. 내가 왜 나이 30살 먹도록 무엇을 했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이 일을 할 때 어떤 장점이 될 수 있는지, 면접관님이 저한테 어떤 거 걱정하시는지 압니다. 하지만 조직 생활에선 저보다 나이 어린 분이 제 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요즘은 또 수평구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랑 만나도 잘 화합하면서 잘 맞춰가면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귀한 인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저 한번 믿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속된 말로 선수 쳐라. 그렇죠. 선수 쳐라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근데 이거는 하나 전제 조건이 있어요. 말씀을 잘 못하시는 분, 어버버버버 하시는 분이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일 나이가 많을 것으로 이러면 안 되겠죠. 말씀도 잘하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만 해소되면 난 객관적으로 판단받을 수 있어라는 분. 그런 분들이 먼저 오픈을 하고 가셔라라는 겁니다. 공백기가 길어요? 공백기 있다고 해요. 뭐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보다가 이거는 뭐 죄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어차피 질문 들어올 거야. 그럼 왜 숨겨요? 공무원 시험 준비했고 열심히 도전했는데 그 결과 받아들였고 취업해야만 되는 상황이어서 취업해야만 되는데 내가 통과를 못했으면 면접까지 못 오는데 역량을 검증 받았으니까 면접장까지 왔죠. 여러분들 뽑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자신감 있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간 다른 얘기인데 요즘에 이런 질문하면 큰일 나는데 예전에는 아버님 아니면 어머님의 직업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거라 요즘 못하는데 실제 그거를 질문하셨던 분의 평가 의도는 뭐냐.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하시건 간에 자기가 그렇게 소중히 사랑하고 이런 소중한 분의 직업을 떳떳하게 말 못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냐, 무슨 가치관이 올바른 사람이냐 그러한 의도로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약점,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만약에 걸렸다면 면접에서 이미 서류에서 스크리닝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딱 먼저 까고 먼저 오픈하고 여러분들이 정정당당한 평가를 받으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실제 그런 것들은 또 너무 딱딱하게 가는 게 아니라 웃으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죠. 네, 오늘 면접 보러 오신 분들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지원자 안정영입니다. 좀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면접관도 웃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딱딱한 얘기를 딱딱하게 받지 마시고 약간 좀 다큐로 받지 마시고 예능까지는 아니지만 말랑말랑하게 만들어내는 그것도 의사소통 능력 아닐까요? 그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쌤이 방금 말씀하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전략이 아무래도 지원자가 페이스를 끌고 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전략을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1분 자기소개에서도 면접관보다는 지원자가 그 페이스를 끌고 가는 게 유리하겠죠. 그렇죠. 그렇게만 된다면 면접은 성공이죠. 왜냐하면 면접장을 딱 가면 또 이제 저와 같은 외부 면접관들은 굉장히 많이 보고 또 찔러봐요. 그래서 연지 씨 1분 자기소개 준비하셨죠? 그럼 이걸 내가 준비했다고 얘기해야 돼. 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야 돼. 뭘 대답해도 멍하잖아요. 준비한 거 하지 마시고요. 뭐 지원 동기랑 성격상 단점이랑 포부 하나 넣어서 다시 만들어주세요. 이런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자기소개를 가만히 뜯어보면 다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만약에 순발력이 있는 사람이면 약간 고민하는 척을 하면서 떠듬떠듬 지금 한 것처럼 네. 만들면 되죠. 근데 그런 순발력이 없으신 분들은 뭐 보수적으로 2가지 갖고 가셔도 돼요. 네. 근데 제가 여기서 면접관이 뭘 노리느냐? 네. 면접관들은 여러분들이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 때 면접관의 페이스에 말려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 페이스를 딱 찾고 가면 면접은 왜 잘 볼 수밖에 없냐면 네. 자기소개에서의 페이스를 딱 잡으면 주도권이 나한테 오게 돼요. 네. 그럼 자신감이 생기면서 와, 내가 준비한 대로 내가 흘러간다. 얘기를 하고 있다. 네. 그럼 이제 머릿속에 막 답변들도 생각나고 맞아요. 의미부터 달라지는데 네. 이게 안 먹히거나 막 좀 약간 망했다라고 하면 네.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맞아요. 하얘지죠. 그렇죠. 네. 하얘지면서 야, 큰일 났다. 점점점 표정에서 드러나니까 여러분들의 페이스를 찾기 위해 그러니까 잘하시는 분들은요, 연기가 필요해요. 모든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가 다 쳐낼 수 있어라는 분은 오히려 그 면접관이 이 친구가 뭐를 준비를 안 해왔을까 해서 막 희한한 질문 던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쉬운 그런 질문이지만 면접관님 잠깐만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약간 밀당을 잘 하셔야 뭐. 되고요. 네. 약간 약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네. 답변에 대한 절대적인 양을 좀 늘리셔서 아니면 보수적으로 창의적인 경험 질문, 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렵거든요. 2가지 정도 보수적으로 이렇게 네. 답변의 양을 늘려가서 여러분들의 페이스를 끌고 가는 그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항상 그 승률이 좋았던 그런 면접들을 보면요, 좀 제 페이스대로 그렇죠. 갔던 것 같아요. 네. 네. 이 1분 자기소개서를요, 근데 직무 면접에서 시키는 경우도 있고 인성 면접에서 시키는 경우도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그 면접 전형 어떤 면접에서 시키냐에 따라서 또 다르게 얘기해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네.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같이 해도 전혀 상관은 없다. 그러니까 저는 인성 면접을 평가한다라고 했을 때 네. 가치관이 뭐예요? 성격상 장점. 갈등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하면 이거를 네. 아까 얘기했지만 이상하게 대답할 사람은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인성 면접에서 여러분들의 인성을 체크하는 거는 네. 여러분들을 압박할 때 나온다고 생각해요. 하지 마세요. 난 그거라고 생각 안 해요. 아니 나이가 30살이나 먹었으면은 또 네. 여기서 잠깐만 일하다가 또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냥 날 계속 압박해요. 그런 스트레스성 환경에서 이 지원자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전 그게 인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게 직무 면접에서는 직무 역량 위주로 1-2가지. 네. 그다음에 인성에서는 인성적인 뭐 태도나 성격상 장점 이런 걸로 준비하면 될까요? 뭐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똑같이 하셔도 상관없고 대신 네. 여러분들의 인성을 느낄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는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태도. 네. 답변할 땐 다 긍정적이죠. 지금 방송 시간이 거의 끝나면서 제가 말을 이제 클로징을 해야 되는 이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요. 네. 하지만 저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말을 빨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평정심을 가지고 네. 시간이 쫓기지 않는 듯한 네. 그런 느낌으로 얘기하는 게 뭐다? 네. 그 사람의 인성이란 거죠. 네.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변수들이 발생하는데 네. 그런 변수들에 의해서 압박당하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평정심을 잘 유지하고 네. 침착하게 일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체크하는 거기 네. 때문에 내용도 좋지만 네. 전달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에 있어서의 특히 압박에 있어서의 네. 평정심을 유지하자. 제일 좋은 거 네. yes but 화법. 네. 예, 맞습니다. 지금 네. 방송이 끝나갈 시간 맞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이런 메시지 차분하게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쌤 요런 더 하다가는 제가 평정심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네, 여기서 이렇게 좀 정리하는 준비해 걸로 주시기 할게요. 바랍니다. 네. 네. 지금까지 안컴의 안정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톡톡.